여러분, 혹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에게 가슴 베이는 상처를 받아본 적 없으신가요? 평생을 바쳐 희생하고 길러냈건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시선과 무시뿐일 때 부모의 억장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자식이 내 마음을 몰라준다는 서운함은 이내 뼈를 깎는 고통이 되어 깊은 밤 잠자리를 뒤척이게 만듭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인간관계보다 가깝고 애틋해야 할 부모와 자식 사이가 어쩌다 이토록 차갑고 날 선 칼날처럼 변해버린 것일까요? 그 아픔의 무게를 오롯이 견뎌내며 자식 앞에서는 애써 웃음 짓고 뒤돌아 숨죽여 우는 부모님들의 눈물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깊고 쓰라린 상처를 치유하고 무너진 부모의 자리를 다시금 단단하게 세우기 위해 우리는 조선 최고의 실학자이자 혹독한 유배 생활 속에서도 자식들을 훌륭하게 이끌었던 다산 정약용 선생의 지혜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정약용 선생의 꼿꼿한 가르침을 바탕으로 부모를 무시하는 자식의 태도를 바로잡고 내 마음의 평온을 되찾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3가지 핵심 원칙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자식에게 향하던 시선을 거두어 내 삶을 단단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둘째, 가벼운 잔소리를 거두고 무거운 침묵으로 위험을 보이는 것입니다. 셋째, 자식의 짐을 대신 지지 말고 철저하게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어느 날 평생 시장에서 꾸준히 일을 하며 아들 하나만을 바라보고 살아온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낡은 옷 한 벌 사입는 것조차 아까워하며 모든 돈을 모아 아들의 학비와 뒷바라지에 쏟아부었습니다. 아들은 번듯한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 가정을 꾸렸지만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는 한없이 차갑고 냉랭했습니다. 명절에 찾아와도 눈길 한번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고 어머니의 투박한 말투와 구분 등을 부끄러워하며 짜증을 내기 일쑤였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자신이 못나고 부족한 탓이라며 더욱 고개를 숙였고 아들의 눈치를 보며 전전긍긍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스스로를 낮출수록 아들의 무시와 냉대는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질 뿐이었습니다. 이 슬프고도 흔한 이야기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도 존중받지 못하는 수많은 부모들의 서글픈 자화상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첫째, 자식에게 향하던 시선을 거두어 내 삶을 단단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자식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만이 훌륭한 부모의 도리라고 굳게 믿어왔습니다. 자식이 잘 먹고 잘 입고 성공하는 것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자랑거리요, 살아가는 보람이라고 생각하며 내 삶을 갉아먹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따뜻한 밥을 짓고 행여나 자식이 밖에서 기죽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나의 청춘과 꿈을 모두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크나큰 희생과 헌신의 결과가 자식의 따뜻한 존경과 감사로 돌아오던가요? 안타깝게도 현실의 냉혹함은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부모가 자신의 고유한 삶을 잃어버리고 자식의 뒤통수만 바라보며 매달릴 때 자식은 부모의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종국에는 부모를 무시하고 짐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상의 모습을 가만히 떠올려 보십시오. 자식이 다 커서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식의 방을 쓸고 닦아주며 자식의 입맛에 맞는 반찬을 나르느라 여념이 없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자신의 취미 생활이나 친구들과의 만남은 모두 뒤로 미룬 채 오직 자식이 퇴근하고 돌아오기만을 혹은 전화 한 통 걸어주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자식이 바쁘다는 핑계로 짜증 섞인 목소리로 전화를 받거나 연락을 귀찮아하면 그날 하루 종일 깊은 우울감에 빠져 스스로를 한탄합니다. 이러한 부모의 맹목적인 모습은 자식의 눈에 어떻게 비칠까요? 자식은 부모의 헌신을 가슴 깊이 고마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독립적인 삶을 침해하고 구속하는 피곤한 간섭으로 여깁니다. 더 나아가
자신만의 당당한 세계가 없이 자식에게만 의존하는 부모를 은연중에 나약하고 매력 없는 존재로 깎아내리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그 혹독하고 끔찍했던 강진 유배지에서도 결코 자신의 학문적 신념과 삶에 대한 강인한 의지를 놓지 않았습니다. 모든 권력을 잃고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버림받은 깊은 절망과 고독 속에서도 그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책을 읽고 글을 쓰며 스스로의 무너진 내면을 단단하게 다잡았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식들에게 보낸 수많은 편지에서도 그는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비관하거나 자식들에게 감정적으로 의존하는 나약한 모습을 결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식들에게 더욱 엄격하게 학문에 정진하고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질 것을 준엄하게 당부하며 아버지로서의 꼿꼿하고 늠름한 위엄을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는 자는 남도 존중하지 않는다. 이 짧고도 강렬한 문장 속에는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는 뼈아픈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부모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며 가꾸지 않는데 어찌 피를 나눈 자식이라 한들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우러러 보겠습니까? 자식에게 함부로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가장 먼저 부모 자신의 삶이 철저하게 독립적이고 주체적이어야만 합니다. 자식의 사회적 성취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라는 그 위험한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식은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소유물이 아니며 나의 빈 껍데기 같은 삶의 결핍을 채워줄 도구는 더더욱 아닙니다. 이제는 자식에게만 맹목적으로 쏟았던 그 무한한 에너지와 뜨거운 관심을 온전히 나 자신의 삶을 향해 돌려야 할 때입니다. 젊은 시절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어 두었던 배우고 싶었던 것들을 과감하게 시작하십시오. 가고 싶었던 곳을 두 발로 걸어 여행하며 마음이 맞는 사람들을 만나 유쾌하게 웃고 떠드십시오. 자신의 남은 삶을 진정으로 즐기고 스스로 행복을 창조할 줄 아는 건강한 부모만이 다 큰 자식 앞에서도 비굴해지지 않고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중심을 굳건히 잡고 흔들림 없이 서 있을 때 자식은 비로소 부모를 맹목적인 희생자가 아닌 하나의 온전하고 독립된 인격체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오매불망 자신만 바라보며 애원하던 부모가 어느새 자신의 삶을 활기차게 개척해 나가는 모습을 보며 자식은 신선한 충격과 함께 묘한 경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 책임지는 부모의 그 당당한 뒷모습은 그 어떤 백마디의 잔소리나 훈계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깊은 울림을 주는 인생의 가르침이 됩니다. 자식이 무심코 내뱉는 차가운 말 한마디나 무관심한 태도에 더 이상 흔들리거나 상처받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존귀한 가치는 자식의 변덕스러운 태도나 평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자체로 지난 세월을 훌륭하게 살아낸 충분히 존중받아 마땅하고 눈부시게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자식의 무시에 가슴 아파하고 밤새워 슬퍼할 시간에 당장 거울 앞에 서서 나의 굽은 어깨를 활짝 펴고 나 자신에게 따뜻하고 다정한 위로를 건네보십시오. 그동안 가족을 건사하느라 참으로 고생 많았다. 이제부터는 온전히 너 자신을 위해 너의 행복을 위해 살아라. 이 굳은 다짐과 실천이 바로 바닥에 떨어진 부모의 권위를 되찾고 무시하는 자식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가장 첫 번째 특효약입니다. 둘째, 가벼운 잔소리를 거두고 무거운 침묵으로 위엄을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자 마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식이 험한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덜 상처받고 올바른 길로 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 끊임없이 입을 열어 말을 건넵니다. 끼니는 제때 챙겨 먹었는지, 날씨가 추운데 옷은 따뜻하게 여며 입었는지, 직장 생활이나 대인 관계에서 힘든 일은 없는지 묻고 또 묻습니다. 자식이 조금이라도 어긋난 길로 갈까 싶어 노심초사하며
인생의 선배로서 조언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된 잔소리를 쉴 새 없이 늘어놓습니다. 하지만 머리가 굵어지고 자기 주관이 뚜렷해진 다 자란 자식에게 부모의 끝없는 잔소리는 그저 귀를 막고 싶은 피곤한 소음일 뿐입니다.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이 많아지고 길어질수록 부모의 말은 그 고유한 무게와 힘을 잃게 되고, 자식은 부모의 간절한 당부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습관을 가지게 됩니다. 어느 평범한 가정의 어색한 저녁 식사 자리를 떠올려 보십시오. 피곤한 몸을 이끌고 퇴근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는 밥숟가락을 들기도 전에 훈계를 시작합니다. 젊을 때일수록 돈은 아껴 써야 한다. 미래를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세상에는 믿을 사람이 없으니 사람들을 조심해야 한다며 자신이 겪은 과거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일장연설을 늘어놓습니다. 처음에는 예의상 고개를 끄덕이며 묵묵히 듣고 있던 아들도 매번 반복되는 똑같은 잔소리에 결국 인내심이 폭발하고 맙니다.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잘 살 테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아들의 거칠고 날 선 반항에 아버지는 버릇이 없다며 크게 호통을 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자식에게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권위가 깎여 자존심이 상하고, 아들은 아들대로 숨막히는 집안 분위기를 피해 부모와의 진실한 대화를 단절해버리고 방문을 굳게 닫아버립니다. 이처럼 습관적이고 잦은 잔소리는 자식의 엇나간 행동을 긍정적으로 바꾸기는커녕 오히려 반발심만 기형적으로 키우고 부모를 더욱 무시하고 멀리하게 만드는 지름길이 될 뿐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일찍이 인간관계에 있어 말의 무거운 책임감과 때로는 100마디 말보다 강한 침묵의 절대적인 가치를 누구보다 깊이 깨닫고 실천했던 분입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자식들의 잘못된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도 결코 감정적으로 분노하여 거친 말을 쏟아내거나 장황한 잔소리로 지면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극도로 정제된 간결한 언어와 날카롭고 이성적인 논리로 자식들의 어리석은 생각과 잘못된 행동을 정확하게 짚어주었습니다. 선생은 곁에 없는 자식들을 훈육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많으면 반드시 실언이 있으니 침묵으로 덕을 길러야 한다. 이 말씀은 오늘날 자식과의 소통 문제로 소가리를 하는 수많은 부모들에게 참으로 뼈를 때리는 묵직한 가르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부모의 권위라는 것은 호통을 치며 목소리를 높이고 끊임없이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진정한 어른의 위엄은 쓸데없는 말을 삼가고 굳게 담은 입술과 상황을 관조하는 흔들림 없는 깊은 눈빛, 즉 스스로를 통제하는 무거운 침묵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법입니다. 앞으로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몰라주고 무례하게 굴거나 엇나간 행동으로 속을 썩일 때 당장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지 못하고 감정적인 잔소리와 비난을 퍼붓고 싶은 충동을 이를 악물고 꾹 참아내십시오. 화를 내는 대신 아주 차분하고 싸늘하면서도 단호한 시선으로 자식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십시오. 그리고 입을 굳게 다문 채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조용히 피하십시오. 자식은 부모가 불같이 화를 내며 소리칠 것을 예상하고 마음의 방어막을 치고 있다가 부모의 전혀 예상치 못한 차갑고 무거운 침묵을 마주하게 되면 100마디의 시끄러운 호통보다 훨씬 더 큰 두려움과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식은 홀로 남아 속으로 끊임없이 되뇌고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이번에는 정말로 선을 크게 넘었구나. 부모님이 나에게 깊이 실망하셨고 참으로 무섭게 화가 나셨구나. 침묵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의 부끄러운 민낯을 스스로 들여다보게 만드는 가장 투명하고 강력한 거울입니다. 부모가 어설픈 말을 아끼고 침묵의 공간을 열어둘 때 자식은 비로소 그 고요함 속에서 자신의 오만방자한 행동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스스로 잘못을 깨우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한 잔소리를 멈춘다는 것은 단지 억지로 입을 다물고 말을 참는 물리적인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뱃속으로 낳은 자식일지라도 그의 삶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고 조종하려는 부모의 헛되고 오만한 욕망을 철저하게 내려놓는 뼈를 깎는 수련의 과정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채워지지 않은 욕망을 대신 실현해주는 대리인도 아니며 부모의 뜻대로 이리저리 움직이는 꼭두각시는 더더욱 아닙니다. 자식에게도 자신만의 독립적인 생각과 확고한 가치관이 있으며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져야 할 자신만의 고유한 삶의 방식과 궤적이 존재합니다. 수십 년 인생을 먼저 살아온 부모의 노련한 눈에는 자식의 결정이 당장 어설프고 위험하며 위태로워 보일지라도 이제는 성인이 된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고 믿고 묵묵히 지켜봐 주어야만 합니다. 무언가 가르치고 참견하고 싶어 근질거리는 입을 단단히 굳게 다물고 한 걸음 물러서서 묵묵히 뒤에서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다 큰 자식을 대하는 부모의 가장 지혜롭고 세련된 태도이자 자식의 오만함을 잠재우고 부모의 잃어버린 위엄과 존경을 단번에 되찾아주는 가장 강력한 두 번째 특효약입니다. 자식의 무거운 인생짐을 대신 짊어지려는 그 숨막히는 책임감을 이제는 훌훌 털어버리십시오. 가볍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그러나 세상 그 누구보다 무겁고 단단한 침묵의 태도로 자식의 성장을 지켜보십시오. 셋째, 자식의 짐을 대신 지지 말고 철저하게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좁은 땅덩어리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부모들은 유독 자식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과 희생정신이 뼈에 사무치도록 강합니다. 자식이 치열한 입시 경쟁을 뚫고 대학을 졸업하고 어렵게 취업의 문을 통과하여 마침내 짝을 만나 결혼을 하고 독립적인 가정을 꾸린 후에도 부모의 눈물겨운 보살핌과 경제적 지원은 끝날 줄을 모릅니다. 자식 부부가 맞벌이를 한답시고 편하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늙고 병든 몸을 이끌고 손주를 정성껏 대신 돌보아주며 자식의 월급이 적다며 자신의 생활비를 아껴 매달 부족한 생활비를 꼬박꼬박 보태어줍니다. 심지어 무리하게 집을 사느라 빚을 진 자식의 대출금 이자까지 자신의 노후 자금을 헐어 대신 갚아주는 안타까운 부모님들의 사연도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흔하게 존재합니다. 부모는 자신의 뼈를 깎고 피와 땀을 쥐어짜며 모든 것을 헌신적으로 내어주지만 어리석은 자식은 어느새 그 눈물겨운 희생을 부모라면 응당해 주어야 할 너무도 당연한 권리처럼 뻔뻔하게 여기게 됩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포기하며 주면 줄수록 자식은 그 은혜에 깊이 고마워하기는커녕 남들 부모처럼 더 많이, 더 좋은 것을 주지 못하는 부모의 무능함을 탓하며 원망하고 무시하는 기막히고 참담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온전히 해결하지 못하면서 나이 든 부모의 쌈짓돈과 얼마 남지 않은 재산에만 짐승처럼 눈독을 들이는 철없는 자식들의 기막힌 사연을 우리는 뉴스와 이웃의 입을 통해 심심치 않게 접하곤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일확천금을 노리고 사업을 하겠다며 부모가 평생을 바쳐 모아둔 피 같은 노후 자금을 내놓으라 당당하게 요구하고 부모가 망설이거나 거절하면 불같이 화를 냅니다. 어찌어찌 돈을 얻어내어 일을 벌였다가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여 실패하고 빚더미에 앉게 되면 자신의 뼈저린 반성과 노력은 뒷전인 채 오히려 부모가 처음부터 팍팍 밀어주고 더 많은 지원을 해주지 않은 탓이라며 모든 책임을 부모에게 전가하고 독서를 쏟아냅니다. 자신의 인생을 망친 주범이 마치 부모인 양 행세하는 이 뻔뻔한 자식 앞에서 부모는 억장이 무너지면서도 한없이 작아지고 죄인이 됩니다. 행여나 내 자식이 세상의 냉혹한 파도에 휩쓸려 잘못될까봐, 남들에게 뒤처져 손가락질을 받을까봐 두려워하며 눈물을 머금고 또다시 마지막 남은 지갑을 열고 자신의 살점을 베어내어 줍니다.
하지만 부모의 이러한 맹목적인 구명줄 던지기는 결코 자식을 살리는 길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식을 영원히 무능력자로 망치고 결국 부모 자신마저 비참한 파멸과 빈곤의 나락으로 이끌고 많은 지독하고도 끔찍한 악순환의 굴레일 뿐입니다. 자식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인생의 고난과 실패의 무게를 부모가 어리석게 대신 짊어지는 바로 그 순간, 자식은 세상과 맞서 싸워 이겨내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자생력을 영원히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그 길고 고통스러웠던 유배 시절 동안 멀리 있는 자식들에게 뼈에 사무치는 가난과 곤궁함을 결코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히려 가난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오직 스스로의 힘과 피나는 노력으로 일어설 것을 수없이 반복하여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로 인해 벼슬길이 꽉 막혀버린 자식들에게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거나 따뜻한 경제적인 지원을 조금도 해줄 수 없는 자신의 처참한 처지를 원망하며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식들에게 그 가혹한 시련과 헐벗음을 스스로를 단련하는 훌륭한 기회로 삼으라고 가르쳤습니다. 책을 읽고 학문에 정진하며 직접 흙을 만지고 농사를 지어 자신의 힘으로 먹거리를 구하고 자립할 것을 냉정하리만치 엄격하게 가르쳤습니다. 선생은 훗날을 살아갈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나친 사랑은 오히려 독이 되니 스스로 걷게 하라. 자식이 행여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다칠까 두려워 다 큰 자식을 평생토록 부모의 등 위에 업고 안고 다닐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거친 길을 걷다 보면 필연적으로 넘어지게 되고 넘어지면 무릎이 까져 피가 나고 눈물이 쏙 빠질 만큼 아프겠지만 인간은 반드시 그 처절한 아픔과 실패를 겪어내야만 비로소 땅을 짚고 다시 일어서는 단단한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위대한 사랑은 자식이 직면한 모든 장애물을 앞장서서 치워주고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는 어리석은 보호가 아닙니다. 스스로 고통스러운 문제를 직시하고 자신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단단한 내면의 근육과 생존의 힘을 꼿꼿하게 길러주는 데 있습니다. 자식이 늙어가는 부모를 가벼이 여기고 함부로 무시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이유 중 하나는 자식이 부모를 자신과 동등한 인격을 가진 어른이자 세상의 풍파를 견뎌낸 한 명의 독립된 존엄한 인간으로 대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늙고 병든 몸을 이끌고 끝까지 자식의 만능 해결사이자 무한한 보호자 역할을 자처하며 굳은 뒤치다꺼리를 도맡아 하는 이상 자식은 영원히 부모의 품을 떠나지 못하는 몸만 커버린 철없는 어린아이로 남게 될 뿐입니다. 이제는 눈물을 머금고서라도 과감하고 매정하게 자식의 짐을 그들의 어깨 위에 내려놓으십시오. 자식의 뻔뻔한 금전적인 지원 요구를 단호하고 매몰차게 끊어내고 힘들다며 기대어 오는 징징거리는 정서적인 의존도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자식이 경제적으로 파산을 하여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하든 복잡한 인간관계의 갈등으로 뼈저리게 힘들어하며 밤잠을 설치든 그것은 이제 부모의 소관이 아니며 오롯이 성인이 된 자식 자신이 온몸으로 감당하고 풀어내야 할 그들의 몫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피눈물이 나도록 냉정하고 잔인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렇게 이빨을 꽉 깨물고 철저하게 물리적, 심리적 거리를 두어야만 자식은 비로소 부모의 온실 밖으로 튕겨져 나가 현실의 차갑고 거친 벽을 온몸으로 부딪혀 느끼며 스스로 생존하는 성숙한 어른으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자식과 단호하게 거리를 둔다는 것은 결단코 자식을 내치거나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식을 나와 분리된 하나의 완벽히 독립된 인격체로 숭고하게 존중하고 그가 겪어내야 할 고단한 삶의 여정과 선택을 온전히 인정해주는 가장 성숙하고 차원 높은 위대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따뜻한 온실 속에서 비바람 한 번 맞지 않고 곱게만 자란 화초는
온실 밖으로 나오는 순간 불어닥치는 작은 폭풍 후에도 힘없이 꺾이고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거친 들판에서 모진 비바람과 폭설을 온몸으로 견뎌낸 들풀은 그 어떤 태풍이 몰아쳐도 끈질기게 살아남아 마침내 싹을 틔웁니다. 여러분의 금쪽 같은 자식이 이 거칠고 험난한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당당하고 꿋꿋하게 살아남기를 진정으로 바란다면 이제는 부모의 따뜻한 품에서 냉정하게 밀어내어 스스로 매서운 비바람을 맞도록 텅 빈 들판으로 내보내야만 합니다. 아파하는 자식을 멀리서 지켜보아야만 하는 부모의 마음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찢어지겠지만 그 지독하게 고통스러운 거리를 침묵으로 견뎌낼 때 비로소 자식은 세상의 무서움을 알고 진정한 어른으로 뼈아프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자신이 스스로 부모가 되고 인생의 쓴맛을 알게 되었을 때 자신을 묵묵히 지켜봐준 부모의 그 크고 깊은 은혜와 사랑을 가슴 깊이 아주 사무치게 깨닫고 고개를 숙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다산 정약용 선생의 숭고한 철학과 강직한 가르침을 통해 부모를 가벼이 여기고 무시하는 자식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나아가 상처받은 부모의 마음을 치유하여 삶의 존엄을 되찾게 해줄 세 가지 강력한 특효약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명심하고 가슴에 새겨야 할 이 세 가지 원칙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식의 삶에 병적으로 집착하며 향해 있던 시선을 거두어들여 오직 나 자신의 고유한 삶을 단단하고 아름답게 세우는 것입니다. 내 삶이 충만하고 당당할 때 자식도 비로소 부모를 맹목적인 희생양이 아닌 존경받아 마땅한 한 명의 독립된 인격체로 우러러보게 됩니다. 둘째, 자식을 통제하려는 가볍고 의미 없는 잔소리를 즉시 거두고 태산처럼 무거운 침묵으로 부모의 위엄을 보이는 것입니다. 감정을 쏟아내는 말은 힘을 잃지만 상황을 압도하는 고요한 침묵은 자식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게 만드는 가장 두려운 채찍이 됩니다. 셋째, 자식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인생의 짐을 어리석게 대신 짊어지지 말고 철저하고 단호하게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자식의 고난을 부모가 해결해 주는 것은 자식을 망치는 맹독이며 자식 스스로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만이 진정으로 자식을 살리고 독립시키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자식을 키운다는 것은 끊임없이 내어주고도 결국에는 빈손으로 돌아서야 하는 세상에서 가장 외롭고도 숭고한 수행의 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모두 처음 부모가 되어 보았기에 실수하고 서툴렀으며 넘치는 사랑이 때로는 독이 되어 자식을 오만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후벼 파는 자식의 차가운 눈빛과 무례한 행동에 더 이상 혼자 숨죽여 눈물 흘리지 마십시오. 부모가 바로 서야 자식도 비로소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던지는 이 질문을 마음속 깊이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려 발버둥치며 스스로를 잃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삶의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홀로 서서 자식에게 존경받는 뒷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처럼 이제는 굽은 허리를 펴고 여러분 자신의 아름답고 존귀한 남은 삶을 향해 힘차게 걸어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와 단단한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